제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봉쇄에 들어갈 때 과연 한국군이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 정권의 성격으로 보면 그렇게 다국적군, 일본군까지 포함돼서 미국은 유엔군 중심으로 하지만 어쨌든 핵심 전력 중에 하나는 일본이 되겠죠. 그런데 일본 핑계를 대면서 지금 북한과 중국의 비위를 거슬리려고 하지 않는 문 정권은 이런 다국적군의 해상 봉쇄에 참여하기를 꺼릴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금요일 날 오후부터 제 그 보도가 나간 직후부터 청와대와 송영무 국방장관 사이에 혼란이 발생되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28일 과거에 PSI라고 해가지고 북한 배를 해상에서 차단 검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한 적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해상 봉쇄와 구별을 하지 못한, 해상 차단과 해상 봉쇄를 구별을 하지 못한 국회에서 해상 봉쇄에 참여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요청에는 참여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곧바로 이 청와대는 해상 봉쇄와 해상 차단을 혼용한 송영무 장관 개인의 실수이자 사견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해상 봉쇄는 전쟁을 전제로 한 거다. 검토한 바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미국으로부터 해상 차단이든 봉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요구를 받았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국방부가 했을 것이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이 과연 해상 차단과 해상 봉쇄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는 해상 봉쇄까지를 우리가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무슨 소리냐 해상 차단 정도야 우리가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볼 정도는 되겠지만은 해상 봉쇄는 가능하지도 않고 검토한 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정권의 수준이나 성격으로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용어적 착오였느냐 송영무의 아니면 군과 청와대가 지금 이 부분을 둘러싸고 의견이 다르고 대립하는 모양새가 용어 착오처럼 해서 나왔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신문에서는 송영무 장관이 해상 봉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송 장관 개인의 의견이며 현재 해상 봉쇄 관련 논의는 없다라고 분명히 잘랐습니다. 청와대는 해상 봉쇄는 지나다니는 배의 나포 격침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30일 문재인 트럼프 간의 통화에서도 해상 봉쇄는 언급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송영무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참여를 요구할 경우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요청이 오면 결정하는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며 제안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다라는 거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거론한 해상 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가 좋다는 결론을 낸 것인가 하는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미국이 해상 봉쇄를 제한 요청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말을 부인하면서 미국이 해상 봉쇄 조치를 제안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송영무 개인의 의견이지 정부나 NSC에서 논의하거나 보고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해상 차단을 1단계로 2단계로 해상 봉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북한이 반발을 하면서 군사적 충돌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이 북한의 적당한 어떤 핵동결 수준 정도에서 비핵화 협상을 북미 간에 하도록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해상 봉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사실상으로 완전히 선을 긋고 가는 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날 저녁에 밤에 10시 좀 넘어서 트럼프와 연이틀 2번 통화를 했는데요. 사실 연이틀 2번 통화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두 번째 통화에서는 50분간을 통화를 했다 했습니다. 첫 통화는 20분. 첫 통화는 북한이 쐈네. 이것도 ICBM 같은데 우리가 잘 대처해서 압박하자. 이런 이야기하면 한 20분인데요. 그 다음 날 저녁에 또 밤에 50분을 통화를 했는데 두 번째 통화에서 미국 측의 중요한 상황이 결국은 이 해상 차단 봉쇄에 대한 한국 측의 협조 요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좀 있었으니까 통화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현재 송영무 장관만 국회에 오면 여당은 조마조마하고 야당은 미소를 띈다라는 겁니다. 송영무 장관이 몇 개 있었죠.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서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문재인 특보에 대해서 학자 입장에서 떠들어서 개탄스럽다고 하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죠. 전술핵도 개인의 입장이다라고 청와대에서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800만 달러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서 통일부서 지원 시기를 굉장히 늦출 것이라고 했고 청와대는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했고 김관진 전 장관 석방에 대해서 같이 근무한 인간적 입장에서 참 다행이라고 했고 청와대도 개인 입장이라고 했고 이번에 대북 해상 봉쇄 참여 부분에서도 송 장관은 미국서 요청이 오면 거부 안 한다고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거다 했고 청와대는 장관 개인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는 일면에 심상치 않은 청와대와 송영무 간의 엇박자라 하면서 송 장관과 청와대 간에 지금 엇박자가 매우 자주 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로부터도 경고를 듣고도 송 장관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일종의 작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과 여권 일각에서는 군인 출신으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본인 생각을 이야기를 하다가 생기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현 정부와 기본적인 철학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같이 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송 장관이 근본적으로 현 정부와 입장이 배치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대로 같이 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군 내에서도 청와대 일부 참모들과 사고방식이 달라서 장관이 걱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요. 한간에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장관을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문 정권이 임명을 해놓고 송 장관이 그만두게 될 때 문 정권에 미치는 데미지가 매우 커질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국내의 각종 언론이나 보수 진영에서 문 정권이 자신들의 국방개혁안을 위반을 하고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를 한 사람조차도 이 정권의 안보에 대해서 결국 우려를 제기하다가 충돌해서 그만뒀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문 정권이 기본적으로 우리와 뭘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을 용납하지를 않는구나라는 뉘앙스를 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 정권으로서는 눈앞에 가시 같은 송영무를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려가자니 번번이 그냥 엇박자가 나면서 마치 문 정권이 안보에서 장관의 말도 듣지 않고 일부 청와대 주사파 참모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냐라고 비춰지는 현상이 지금 노출이 되면서 매우 곤혹스러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송영무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요, 사성 장군이자 국방장관으로서 군인 출신으로 당연히 자신의 시각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권 자체가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송영무의 말이 지금 이상하게 들리는 것 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송 장관은 문정인과 갈등을 일으킬 당시에도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건 주로 여권의 핵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10년 동안 사회적 공직에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을 2008년에 그만두고 있다가 이번에 장관을 맡으면서 10년 동안의 국제관계와 한미관계가 많이 바뀌었는데, 장관이 과거의 틀로 보고 지금 계속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송 장관이 보수적인 시각에서 답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계속 넘어가 가지고 당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직원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야당, 이 여권의 반응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요, 이 송 장관 가만히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일부러 좀 어눌하게 발언을 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치는 척 하지만은 사실상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은 딜레마지요. 이런 송영무를 잘랐을 때 자신의 정권의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송을 자르기보다는 두고 송은 우파적 발언을 하고 문 정권은 좌파로 가고 하면 마치 문 정권이 안보가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은 것처럼 대중적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을 만들 수 있다. 또 이런 계산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가다가 결정적인 시점이 되어서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에는 송영무와 청와대가 더 이상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송영무 장관의 스타일로 보면 현재 청와대에서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문재인, 문정인, 임종석 이 세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대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즉 권력이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권력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향후에 한마디로 군 출신 자신의 동료들과 한국 역사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 잘리든 점점 내 목소리를 높여가다가 할 말 다 하고 잘려서 나중에 그래도 내가 부끄러운 짓은 이 순간에 안 했다라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자, 이런 쪽으로 송 장관은 방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송 장관이 적극적으로 무슨 정권의 어떤 안보 방향에 대해서 들이받고 그렇게는 할 위는 안 됩니다만, 적어도 소극적으로라도 나는 이 정권이 가고자 하는 안보 해체 위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싸울 만큼은 싸웠다. 그래서 그것이 당시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고 아마 기록을 남기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권과 송영무 장관의 충돌요, 제가 볼 때 미국이 해상 차단 2단계로 해상 봉쇄 들어갈 건데, 그 즈음쯤에는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오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한 두어 달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